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MIC 문물살이며 화웨이도 버렸는데 미국 수출 제한 기업 선정, 중국 반도체 싹을 자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SMIC의 수출 제한에 들어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SMIC의 입장으로는 화웨이까지 버리며 굴복했는데 수출 제한에 들어가 버린 거죠.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SMIC 입장으로는, 그러나 미국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수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시그널이 왔었냐면, 퀄컴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날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 날 자국 컴퓨터 칩 제조사들의 서한에서 SMIC와 자회사들의 특정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라고 통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SMIC가 칩 제조에 활용되는 장비를 구하기 위하여 어렵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SMIC를 제재하는 이유는 SMIC가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가 중국군 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위험에서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SMIC만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화웨이도 똑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었고, 이전에 ZTE가 이러한 제재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보면 ZTE, SMIC, 화웨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하면 반도체 아니면 통신장비,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 제한을 받고 있고, 이 다음 타자가 제가 보기에는 DJI도 들어갔죠. DJI 더 심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DJI는 블랙리스트까지는 올랐지만 이렇게 칩 제조에 활용되는 그런 장비 수출까지 제한은 아직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는 DJI입니다. 이 DJI까지 이번에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 다수의 회사를 수출 제한 명단에 지금 포함시킨 바가 있죠. 최근 들어서 미국이 화웨이에 자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못 판다 라는 제재 방침을 세우자마자 SMIC는 미국의 제재를 철저히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화웨이의 물건을 팔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안 팔겠다 하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중개 판매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중국 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선천적으로 막아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SMIC의 매출의 20%가량은 화웨이에서 발생하는, 특히 화웨이는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SMIC는 화웨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미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SMIC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민간 상업적 최종 소비자들만 위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SMIC는 미국의 제재 대상, 특히 반도체 굴기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중국을 눌러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예상도 했어요. SMIC까지 설마 라는 말도 했었는데, 저는 계속 말했죠. SMIC는 제재를 받는다 라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SMIC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 SMIC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을 능가하겠다 라고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ASML에서 EUV 노광 장비까지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에서 무슨 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SMIC의 물건이 납품이 되지 못했어요. 이때가 천우일의 기회였는데, 이것이 안 되긴 바람에
EUV 노광 장비가 결국은 SMIC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SMIC가 그때 받기로 했었던 그 장비가 이때 당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수출을 했을 거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카드라 통신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 전만 해도 창업자 장 루징 SMIC 창업자는 미국의 제재는 강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며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데요. 이게 3분기 추정치 기준이에요. 요즘 나온 거예요. 파운드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대만의 TSMC가 53.9%, 삼성전자가 17.4%,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GF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7.0%, 대만의 UMC가 7.0%, 중국의 SMIC가 4.5%로 지금 SMIC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SMIC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주력 산업이 파운드리, 그리고 창립 연도가 2000년도, 본사가 상하이에 있고요. 공장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그 해안변으로 해서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만 해도 28조 원, 1819억 홍콩 달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SMIC, 이 파운드리 업체를 제한을 할까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으로 SMIC를 콕 찍은 이유를 두 가지로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화웨이에 대한 확실한 타격입니다. 지난 5월달 미국은 화웨이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렸죠. 반도체 생산 설비가 없던 화웨이가 TSMC에서 5G 스마트폰용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화웨이는 TSMC에서 5G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생산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때 화웨이의 대안은 SMIC였습니다. SMIC는 14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14나노 공정은 최첨단 통신칩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화웨이에서 나오는 TSMC에서 나오는 화웨이의 기린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로 지금 제조가 되고 있는데 7나노와 14나노는 지금 2세대 차이가 나요. 2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2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14나노로 최첨단 통신칩의 중저가용이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매칭을 시켰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퀄컴도 SMIC의 중저가용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고 있죠. 특히 저가용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거죠. 두 번째,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파운드리 산업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거죠.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인텔 등 종합 반도체 기업, 말하자면 생산과 설계를 같이 하는 기업의 중심에서 엔비디아, 퀄컴, AMD와 같은 팹리스, 말하자면 설계만 하는 회사로 지금 옮겨가면서 이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됐죠. 특히 AMD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산 공장이 뭐였었냐면 분사를 시킨 글로벌 파운드리죠. 글로벌 파운드리와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분사를 시키면서 한동안은 글로벌 파운드리에 계속 주문을 맡겼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을 포기하면서부터 글로벌 파운드리에 주문을 했던 물량 자체가 이제는 TSMC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듯 파운드리 업계를 발전을 시키면 그 자체로서만으로도 반도체 기업으로 아주 명성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SMIC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파운드리 육성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가장 큰 축이었던 파운드리 업체 SMIC를 눌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SMIC에 대한 미국의 조처가 어떤 게 위협이 되냐라는 거죠. 이번에 SMIC에 대한 미국의 조처를 통해서 SMIC는 미국 기술이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화웨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SMIC가 활용되고 있는 제품 중에 미국의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등에서 공정장비, 부품 수급이 사실상 완전히 막힌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 입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굴기의 차질입니다. 2025년도까지 중국 제조 2025 중에 하나인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라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거죠. 또한 지금 당장 기술 개발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첨단 과정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술력이 몇 년만 지나면 확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을 맡겨오던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관계가 끊어진 데 이어서 그 대안으로 주목받던 자국 파운드리 SMIC마저 제대로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도 전에 정밀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악재인데요. 수요에 대한 생산을 못 따라가고 있는 중국의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서 하는 수요도 중국 내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제재가 갖는 의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SMIC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SMIC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매출의 66%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정별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90나노 이하에서 45.5%, 약 절반가량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아까 주력이 16나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16나노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90나노 이하에서 수익의 45.5% 저가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최신 공정으로 내세고 있는 14나노의 매출 비중은 28나노를 포함해서 9% 초반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을 받았던 기업이 현재까지는 화웨이와 퀄컴이 돼요. 화웨이와 퀄컴. 그래서 지금 지역별 매출 비중을 딱 보면 중국이 66.1%, 미국이 퀄컴을 위시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퀄컴이라고 보시면 돼요. 21.6%, 유럽, 아시아 12.3%. 말하자면 중국을 위한 기업이에요. 그냥 절반 이상 퀄컴 빼고, 퀄컴 이번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중국 업체로 더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정별 매출 비용을 보면 90나노 이하 45.5%, 55나노에서 65나노 30%, 그리고 40에서 45나노 15.4%. 지금 24나노하고 28나노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9.1%.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제재로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냐 라고 보면, 이번에 제재로 준비 중이었던 ARF용 7나노 공정 개발에 지금 차질이 빚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7나노 공정으로 날아가겠다, 10나노 건너뛰고. 그래서 EUV 노광 장비를 수입을 하려고 했으나 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노광 장비는 못하고 ARF용 에칭 브라루곤용 7나노